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 수시 학종은 어떻게 금수저 전형이 되어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렸는가. 그러니까 수시가 사실 지방대나 일반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유의미한 거는 5%잖아요. 5%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고 뭔가 그 나머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중요하게는 이제 거기에서도 어떤 산업대라는 걸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취업도 되고 어떤 HRD하고도 연결이 되는 한 중간에 괜찮은 한 30%를 만들어서 경쟁이 분산되면 괜찮은데 그리고 산업대라는 거 원래 수시잖아요. 그걸 하면 수시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최상위 5%를 위해서 한 70%가 경쟁하는데 거기에 수시라는 거를 딱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고 이게 과당 경쟁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금수저 약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대학은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교과전형 아무 소용없고 그냥 종합전형으로 해서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엄마 뭐 아빠 다 달라들어서 하고 뭐 돈 먹고 간 사람 뭐 유리하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어쨌든 그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시 특히 이제 수시 학종으로 운영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학생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대학과 교사들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학은 자기들 좋아서 교사들은 좀 위상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면밀하게. 뭐 이미 이제 대입제도가 발표가 돼서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건 있지만 이게 이제 학종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커서 수시에 대한 게 학종 불신으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학부모들이 항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이렇게 경시대회니 뭐 자기소개서니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최소화시키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서 학종 불신을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수능 플러스 보완적 내신 이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새겨들으셔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상적으로야 정말 다양하게 뭘 할 수 있지만 5%를 위해서 70%가 다 달라붙어서 과당 경쟁 속에서는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고 공정성 하나 취해도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이외에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곧 5년, 10년이면 사회가 엄청나게 바뀔 텐데 지금 이렇게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걸 학업의 목표로 하는 이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입제도 수시 정시를 얼마나 어떻게 바꾸느냐보다 훨씬 대학 교육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중간에 한 30% 정도의 아주 훌륭한 한기대나 상기대 이런 게 전국에 있잖아요. 어차피 그런 산업대는 수시를 하거든요. 그걸로서 상당한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5%에 대해서는 한 뭐 15% 경쟁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최상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서 이제 좀 학생 학부모들과 괴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이. 그 부분 그게 제일 지금 숙제입니다.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방향으로 두고 있는 것과 실제로 현장 수용성을 생각하는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과의 갭이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 줄이고 그런데 방향과 가치를 그렇다고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의무교육은 될 것 같아요. 무상교육? 네, 무상교육. 그거는 이제 제가 쭉 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미 그 충남하고 제주는 그 도지사들이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 마련과 그 여러 가지 좀 가능한 시뮬레이션들은 지금 이제 돌리고 있고, 그래서 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되면 제일 좋고 법안은 제발 좀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 대학을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서 아래서부터 딱 자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배운 게 이제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이제 아카데미 대학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직업 대학, 4년제 직업 대학이 이제 거의 없으니 이거를 이제 뭐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잘 협조적으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이럴 때 그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고 해서 만드는 대학은 쫙 끌어올려주고 거기에 이제 그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들은 뭐 도태시키고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대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쭉 일렬로 세우니까 인구 많은 순으로 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 낙후 지역부터 계속 대학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좀 이런 식이어서요. 그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낙후 지역, 원래 이제 낙후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대학이란 말이에요. 예, 대학과 어떤 혁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거가 오히려 그 낙후 지역일수록 대학이 먼저 없어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은 전혀 안 일어나고 좀 이런 거여서 좀 뭐 그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일 수는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의 큰 틀을 좀 바꿔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은 실제로 지역의 그러니까 전문대나 이제 국립대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게 이제 직업교육이든 아니면 평생교육이든 그런 것들을 좀 특성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뭐 그 학술 중심의 대학들은 이제 일부 있을 거고 지역으로 갈수록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서 지방 정부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 정부와 그런 그 지역의 그 뭐 특성화된 산업이나 인구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한두 가지 모델이라도 좀 한번 하나라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핀란드 같으면은 대학의 절반 이상이 한기대나 산기대 같은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기대는 지금 노동부에서 만들었고 산기대는 산자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부가 예전에 산업대 18개 했는데 좀 다 거실됐고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산자부와 노동부에 자, 뭐 330개 대학 중에 10개씩을 너희들이 지방 정부하고 해서 그 지역의 기업들하고 해서 그런 해라. 10개를 폴리텍 대학처럼 또 이렇게 나눠서 아니요. 근데 폴리테크 대학은 지금 뭐 그냥 민간 그러니까 공공 교육 그러니까 그 직업 교육 기관이에요. 3개월, 6개월, 1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그거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2년제 뭐 학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기대, 상기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4년제. 4년제로 해서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2년 준학사를 받을 수 있고 더해서 학사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해서 석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 노동부 산자부에 10개씩 줄 테니 너희들이 지방정부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전문대와 그 4년제 대학과 이런 거를 잘 해서 하면은 핀란드에서 성공한 거는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3개, 5개씩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할 때 3년을 허가를 해줘요. 임시로. 그래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영구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한 10년에 거쳐서 그 250개를 33개 4년제 직업대학으로 이렇게 그 혁신을 완성하면서 대학 경쟁력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은혜 부총님께서 교육위로 오시던가 아니면 따라와가지고 제가 좀 저기 자문독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어쨌든 핀란드에 그거 배우러 갔고요. 교육 문제 제가 학교 운영위원도 6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